오늘은 요기요 음식값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요가 음식값을 일방적으로 차감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네, 지금 원래는 요기요가 모든 배달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있다가 라이더들한테 차감을 안 했어요. 음식값 관련해서. 네, 네네네. 최근에 정책을 바꿔서 라이더들한테 음식값에 대해서 음식물 훼손에 대해서 음식값을 물리고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나요? 네, 그래서 원래 기준 없이 다 보상해 주다가 네네. 다시 음식값을 이제 매기려고 하니까 딱히 기준을 만들지 않고 일단 라이더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네, 알 수 있을까요? 크게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네네. 번째로 하루가 지나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화면을 잘 보시면 기분이 정말 나쁘죠? 18,000원 공제 진행 예정. 그래서 라이더가 지금 왼쪽 사진 이제 18,000원 차감하겠다고 네네. 이제 그 카톡으로 공지한 사진이고 바로 옆에 이 커피 사진은 뭐냐면 차감을 했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음식이 훼손됐냐 보여달라 라고 했던 이제 음식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저건 아마도 고객이 찍은 거겠죠? 컴플레인을 걸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이제 음식 파손이 어떤 건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을 그렇죠. 만약에 옆으로 만약에 쏟았으면 명백한 뭐 라이더 가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잘 보시면 뚜껑이 살짝 열린 네,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완전히 터진 게 아니고 뚜껑이 열려서 이제 국물이 살짝 샌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장 불량 아니냐라고 항의를 한 거고 그 요기요에서는 사진상에 보면 포장이 랩핑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 확인되며 포장 문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뜨거운 뭐 음식 배달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팽창되니까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그렇죠. 항의를 할 사건인데 근데 그러면 이 라이더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음식 포장 다시 풀고 내가 다 하긴 해야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는 하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라이더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음식 훼손 되면 포장이 잘못됐든 뭐 잘못 오배송을 하든 내가 회수하겠다라고 보통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납득을 하고 그 음식 회수하겠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는 안 믿겼는데 다음날 통보를 한 겁니다. 이걸 처음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을 보다가 이건 좀 애매하다 사실 뭐 이게 라이더 가실인지 아닌지 그렇죠. 근데 전날 일었었던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전날에 그래서 음식 회수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더니 회수는 불가능하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폐기되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음식값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음식을 구매한 행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음식값을 저희가 물고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값 차감을 저희가 이제 벌충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음식값 물어본 적? 저는 없었던 것 같고 한번 산재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플랫폼에서 뭐 음식이 조금 훼손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진 않았는데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이 좀 좋아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고건에 대해서는 뭐 묻지 않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심지어 전날 훼손된 음식을 차감하면서
해수된 음식들을 이제 가져갈 수도 없도록 해수할 수 있는 음식은. 그러니까 이거는 납득이 좀 불가능하죠. 예, 이거 라이더의 분노가 카톡이지만 네, 느껴집니다. 예. 근데 동네 배달 대행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음식값을 문 적이 있거든요. 네, 좀 늦게 네네. 배달을 해서 떡볶이를 한 15,000원짜리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손님이 이제 배달이 늦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꾸역꾸역 먹죠. 그래야지 이제 내 저녁값 해결하니까. 그래서 뭐 음식값 차감까지는 좋다. 그런데 다음날 통보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예. 요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강주 사건인데요. 육회가 빠져가지고 음식값을 네. 차감한 사례인데, 아주 웃음이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은 라이더분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뭐 하나를 이제 안 가져갔다던가 네네.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보통 하나에 이제 포장돼 있잖아요. 음식 그 비닐봉지에 그렇죠. 예, 예. 그 안에 육회를 안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육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떡볶이는 뭐 괜찮습니다. 10,000원.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육회는 비쌉니다. 제가 해가 아니라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참치에 네. 30,000원, 40,000원짜리. 네. 타격이 크죠. 네.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은 23,000원 손실금을 내라고 합니다. 23,000원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육회 23,000원짜리 내가 돈을 내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라이더고. 23,000원 그렇죠. 육회를 했는데 그 육회 먹어보자. 근데 이 상담원이 계속 엉뚱한 네. 엉뚱한 얘기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계속 수락률, 수수료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값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을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열받지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육회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엉뚱한 대답이 오는 케이스고 세 번째 케이스가 종이 호일, 음료를 종이 호일로 포장했는데 그렇습니다. 샜다며 차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음료 포장은 비닐랩으로 해서 그렇죠. 비닐랩으로 하죠. 요즘에는. 절대로 새지 않게 하는데 보시면 이게 곱창 굽는 종이 호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글래드랩이랑 매직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질로 쓰거든요. 근데 종이 호일로 이제 포장하시는 매장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포장이 업장에서 잘못된 약간 좀 부실한 포장을 했는데 그쵸. 요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그쵸. 저는 뭐 세 가지 사례 다 모두 좀 라이더들이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좀 요청들을 했습니다. 회사에 이미 요구를 했고요. 회사에서는 반응이 뭐냐면 포장 상태도 라이더가 확인하라 라고 이제 공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측에 대화 요청을 했습니다. 합리적 기준이 없는 건 이해할 테니까 뭐 노조와 같이 기준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요기요에서는 계속 이 공지만 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픽업 시 주문번호, 금액, 이건 뭐 당연하죠. 메뉴명, 뭐 이 정도도 뭐 이해됩니다. 그리고 겉보기의 포장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정도, 쓱 보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픽업 메뉴가 파손에 취약한 음식이라 판단된다면 업장 도착 시 랩핑 포장 여부 확인 및 업장에 문의하여 추가 랩핑 포장 요청하여 예방하기.
이거는 현장을 네. 알면은 이렇게 네. 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다음에 픽업 시 음식을 모두 챙겼는지 확인 필수. 고정장치 구비.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하는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 이런 거죠. 비닐봉지에 있는 것들을 풀어가지고, 음식이 제대로 포장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랩핑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다시 랩핑해 주세요. 네, 랩핑도 하고, 네, 봉투도. 다시 봉투 묶고, 뭐, 스티커 붙여야 되고. 스티커 붙이고, 사장님이 이거를, 용인하겠습니까? 어렵죠. 네. 예, 이거는 게다가 시간도 뭐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일인데 이런 공지는 그래도 좀 현장에 있는 그런 라이더들이랑 좀 조금이라도 좀 소통을 했다면 이런 공지가 나올 수 있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싸움 나기 딱 좋죠. 네. 그래서 이거를 책임지라고 한 게 말이 안 되고, 네네. 실제로 아까 그 종이 호일 사건 당사자 같은 경우는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간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말도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자기도 말도 안 된다고 인정을 했어. 말도 안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사진 찍어서 보내놓으라 이거예요. 약간 포장을 불량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장님이랑 싸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죠. 네. 빨리 음식 식기 전에 배달해야 되는데 그거 다 풀고 사진 찍고. 그쵸. 이게 지금 오히려 좀 말이 참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요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요일날 기자회견하고 문제 제기를 네네.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공지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네. 예. 요 음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예, 예. 곳이 대표적으로 쿠팡 거지 사건이라고 좀 아시나요? 이게 좀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네. 예. 그래서 일부러 오배송을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을 훔쳐서 가져가는데 이거를 초기에는 쿠팡 라이더들한테 책임을 물었는데 저희가 이제 쿠팡과 교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쿠팡 측의 이야기로는 이제는 이제 위치가 GPS가 뜨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음식값을 잘 물리지 않는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배민에서도 이런 것들 아시겠지만 그 음식값을 뭐 크로스 오배송인 경우에는 아예 네네. 주소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라이더들이 책임질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 외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음식값을 차감 안 한다던가, 그래서 과도하게 음식값을 일방적으로 물리는 경우는 잘 없고, 예. 이제 동네 배달 대행사도 현장에 있는 대행사 사장들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요거까지 시키지는 않죠. 그렇죠. 예. 굉장히 네.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인 것 같아요. 네, 매우 비상식적인데 예. 요기요 본사에서는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예. 우리가 음식값 부담시키는 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게 불공정 약관이라고 시정명령 내렸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작년 2021년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거였어요. 배달 음식 문제. 이게 21년 8월 기사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민, 요기요, 뭐 쿠팡이츠 가지고 있는 약관을 모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더니 배달 음식 문제 생겨도 면책. 그러니까 배달 음식에 이제 배달하다 음식 파손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사 책임 안 져. 라이더한테 다 책임져라고 이제 했던 것들을 시정하겠다. 그래서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이제 시정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손해배상의 방식 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이런 가이드가 있었군요. 네, 이런 걸 불공정 약관 네. 유형으로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네.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도록 하겠다. 네. 시정명령을 네. 내렸다. 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기요도 약관을 고쳤습니다. 여기에도 약관이 있나요? 계약서,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비슷한 계약서. 네, 계약서를 저희가 확보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띄워드릴 텐데 오. 이거를 지적을 받고 그 손해배상 여기 보면은 제9조 예, 구조. 예, 여기 보면은 구조 1항 보면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가실로 상대방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것이 네. 원칙이다 라고 했으면 이제 약간 이전이죠. 원칙이나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에게 합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사망사항 2항을 보시면은 이 음식값을 물릴 수 있는 네,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1항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좀 오.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제 나온 사례들을 보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뭐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쵸. 한다. 이게 그래서 예. 배달료를 차감해버리면 그게 억울하다고 하면 라이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다음에 23,000원짜리 예. 손해액을 이제 보상받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되죠. 거죠. 예. 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현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문제가 현재 그 라이더들이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뭐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네네. 맥도날드에서 네. 일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일해봤지만 예. 맥도날드에서 일을 합니다. 네. 네. 콜라 뭐 사이다 없거나 뭐 아이스크림 네. 없거나 심지어 저희가 이제 크로스 배송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A 집에 가야 할 햄버거랑 B 집에 가야 할 햄버거가 서로 크로스 됐을 때도 저희가 이제 배상을 책임지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죠. 네, 아예 회사에서는 비용을 그 상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이 폐기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하루에. 예. 그런 예상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심지어는 배달뿐만 아니고 햄버거를 만들 때도 이제 잘못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폐기에 넣어가지고 예상 금액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저희가 배달 대행만 하다 보니까 이제 책임이 이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거죠. 네. 책임이 이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음식점주한테 책임지지 않는 거고 라이더들 입장에서도 배달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책임을 지냐라고 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근기법상 근로자가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은 사업주는 이제 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차감을 할 수가 없고 이때는 오히려 사업주가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노동자가 잘못된 비율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을 이제 묻는 보상을 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만 원짜리 케이크를 만들다가 노동자가 이제 훼손을 시켰어. 그러면은 100만 원의 임금을 이제 바로 차감할 수 없고 사업주가 노동자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그쵸. 이런 시비와 이런 논란,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만약에 다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케이크를 만들 때
제대로 교육을 했냐, 그리고 사업주의 가실은 없냐,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따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커피가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배달 라이더한테 커피를 네네. 고정시킬 수 있는 기계나 장치나 가방을 제공했냐, 안 했으면 사업주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분담을 하게 되는 건데, 근기법상 근로자는 그렇다는 건데, 배달대행 라이더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예. 책임을 어느 정도 나눠질지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분들이 근기법상 근로자 이런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쨌든 근기법상 네. 근로자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불공정 약관을 선보는 것들도 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 싹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라이더 유니온과 요기요가 단체 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음식값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기준을 만드는 작업들을 네.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명백한 라이더의 실수인 크로스오버 배송까지 네. 책임지라 라고 요구를 네.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뭐 저희가 뭐 신념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현재 수준에서는 동의받기가 어려운 법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배송은 뭐 좋다. 근데 포장 확인에 대한 혹은 메뉴 누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기 어렵다. 라고 네네. 이제 분명하게 기준들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가 벌어졌을 때 회사 측에서는 가게 포장이 잘못이 없는지를 사실은 가게가 음식점에 문의를 하거나 주의를 줘서 네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 배달 노동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배달 노동자가 음식점주를 잡아놓고 포장 똑바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사인 간의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기 딱 좋죠. 그렇죠. 네,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현실적 방법으로는 음식값 훼손에 대한 책임들을 조금씩 나눠지는 방식도, 예를 들어 애매한 경우에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명하고 상식적인 안들이 있는데 일단 대화 자체를 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사측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랑 좀 얘기를 해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좀 상식적인 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